네, 안녕하세요. MC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정재훈님을 모시고 정말 다양한 투자에 관련된 인사이트 그리고 깊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전반적인 시총 상위 1등부터 10등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어떤 시총 1등부터 10등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0중이 넘어도 되죠. 시가총액 뭐 20, 30 이하에는 네네. 거기까지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네. 주가가 뭔가 점수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원하는 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애플이고 마소고 엔비디아고 큰 종목들은 어떻게 네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큰 종목은 트레이딩도 가능한 거죠. 그죠? 네네. 단기 매매하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큰 종목의 장점은 그런 거다. 그래서 큰 종목을 만듦으로써 상처를 주식은 위험한 건데 네. 덜 위험하잖아요. 그죠? 덜 깨진다. 변동성이 이게 움직임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그 네.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연구할 때 물론 ETF도 좋죠. 네. ETF는 뭐 완전히 우리나라 말하면 200종목이고 네. 미국 같으면 뭐 S&P 500이니까 그런 것도 방향이 한 번 잡으면 그 네. 방향이 오래 가니까. 네. 그렇지만 거기서 좀 핫한 종목을 고르고 싶다면 상위 종목 중에서 이번 시장을 주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뭐 그 7종목이 완전히 네네.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뭐 애플도 좋지만 마소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다 좋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쭉 몰고 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쉽다. 그리고 위험도가 낮다는 거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소익을 좀 많이 내고 짜릿한 수익을 좀 네네. 많이 내고 싶다. 제대로 된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네네. 중소형주도 괜찮죠. 근데 중소형주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를 했는데 근데 이번 장이 성격이 보면 네. 중소형 가치 투자장은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완전 대형주장이죠. 대형주장이죠. 네, 그죠? 완전 대형주장입니다. 네. 근데 대형주장이 끝나면 네네. 중소형 오지 가치가 않을까요? 폭발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중소형 가치주가 완전히 압축이 됐다 그럴까? 압축 파일이라게. 그냥 이제 장만 바뀌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미 그런 조짐이 예를 들어서 유한여행 같은 거 같이 준데 네. 유한여행이 우선주라든지 네네. 증권주 우선주 중에서 이따 보겠지만 네. 상한가로 막 날아가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보상을 해준다는.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네. 가치 투자에 대한 책도 한번 이따가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위까지 가져왔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그동안 반도체 데일리에서 네. 많이 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번 보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등인데 네. 이 종목이 40년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 1위지만 이 종목에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향하다 보니까 네. 2001년 1월에 액면 불안했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 흥분했잖아요. 동학개미니 뭐 하면서 네. 다 네.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가가 샀다? 삼성전자 40년 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안 샀어요. 비싸서. 비싸거든 이 종목은. 비싼 종목이라 안 사는데 여기서 다 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성전자가 오래 쉬어야 될 자리다. 그죠? 개인들이 많이 집단을 몰려들었다. 이건 아주 오래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1년 1월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만지지 마라. 아주 오래 쉬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들 전부 시국화 나고 있고 하이닉스까지도 이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을. 그죠? 이거 좀 다 돌파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유독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에 갈 때 반도체가 갈 때 반도체주들이 전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건 엄청난 큰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앞으로도 저는 오랫동안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반도체들이 이렇게 보면 미국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도 지금 전고점 못 넘고 있지만 네네. 그 옆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전고점 못 넘고 있어요. 네네. 이번 조정에서. 네네. 그러면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반도체가 조정이 온 거다.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전고점을 못 넘고 있고
이따가 이제 그 차트 다 보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나쁘다고 하면은 안티도 쓰겠고 구독 좋아요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래 쉬어야 됩니다. 시세의 원리로 제가 40년 연구했는데 보면 삼성전자 2001년 1월부터 오래 쉬어야 되겠으니까 적어야 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하면 네. 좀 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소부장까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곳은 무엇일까? 미국장에도 이따 종목 보이겠지만 미국에 지금 일주일 동안 52주 신고가 난 종목들이 보면 바이오, 헬스 네네네. 이런 종목이거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신고가 나는 거 오늘 또 아마 52주 신고가 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다. 시가총액 4위예요. 네. 4위인 종목이 오늘 고점을 돌파했었다. 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수를 전이라는 종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질이 바뀐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관심 가진 종목이죠. 네. 셀트로는 6위거든요. 네. 셀트로는 6위예요. 시가총액. 이 종목도 저점 안 깨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강하기로는 시가총액 상위 정수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총 4위니까 네.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네. 기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보면 정고점을 돌파해 놨잖아요. 네. 그다음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8월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현대차, 기아는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위에 있는 게 KB금융이에요. 네. KB금융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내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2000년대 네. 그러니까 그 IMF 때 한번 시세를 내고 네. 나머지들이 그 대장 만났고 나머지들 다 합병하면서 다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KB금융이 원래는 주택은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괜찮고 2000년대 초에 생긴 그 신한지주가 새롭게 태어난 조그만 은행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덩치가 KB금융이 지금 8위고 신한지주가 9위라는 거는 시가총액 9위라는 거는 중소형주가 지금 아주 대형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봐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보면은 10위예요. 포스코홀딩스 10인데 2007년에는 2위였죠. 네. 옛날에는 2위였던데 이 종목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2007년에 고점이 76만 5천 원인데 이번에 거기 갔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고점이었죠. 네. 네. 그래서 하나의 테마가 고점을 치면 전고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5년 넘게 걸렸으니까 지금 고점 잡은 종목들 저점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정 국면이잖아요. 그럼 조정 국면에서는 너무 반등이 나와도 그러니까 맛있는 시세가 아니라 반등파니까 바닥 잡으려면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포스코도 지금은 배터리 때 좀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 가격은 이제 우량 배터리들이 바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 SDI, 네. LG화학 이런 것들이 지금 13위, 14위거든요. 관심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삼성 SDI 이런 거는 지금 가격은 바닥인 것 같은데 맛은 없다. 왜 맛이 없느냐? 아까 포스코에서 봤듯이 네. 바닥을 여러분 엉덩방아를 쪄야 되니까 이런 바닥 잡을 때 그래서 외국인이 사거나 큰 손이 사더라도 바로 가지 않는다. 이 바닥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보면 2, 3년 걸려요. 네네. 바닥 잡는 거. 개인 투자가들이 2, 3년 거기 있으면요. 급등주로 또 이상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배터리도 바닥 잡은 큰 종목, 선도 종목 포스코나 삼성 SDI, LG화학은 가격대는 바닥인 것 같아요. 가격은 바닥인 것 같지만 너무 그 장기 투자할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들어 눌러를 한두 번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가 지금 11위거든요. 네네. 11위인데 가격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세가 맛있게 나오려면 모양이 좀 나와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만들어져야
큰 시대가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갈 때도 보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동평선이 밑에 깔고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바닥 잡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게 나와야지 큰 시대가 나는 거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너무 섣불리 장기 투자할 사람은 괜찮아요. 네. 묻어두겠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지금 따거나 지금 시장을 이끌 종목이 뭐냐라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이런 종목도 써서 삼성물산 하나 더 있네요. 네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코스닥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전반적으로 분석 네.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잘 보면 코스닥을 보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에 비슷한 점이 있고 네. 월스트리트 오늘 블룸버그로 아침에 내가 조사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공통점이 오늘 보이고 새로운 주도줄이 무언가라는 게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아, 네. 지금 우리 거래소에 봤을 때 선도로 시장을 끌고 나가는 애들이 52주 신고가 났다는 의미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못 나고 있는데 네네. 삼성바이오로스가 52주 신고가 나고 은행주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거든. 그러면 금융주와 바이오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네, 그거에 좀 보시고 이제 그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배터리가 랠리가 나기 이전에는 셀트론이었죠.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론 제약들이 위에서 선도를 잡았는데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됐고 셀트론 제약이 지금 11위로 밀렸습니다. 아직은 에코프로 BM이 1등을 잡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2등 했다가 알테오젠한테 밀렸다는 맞아요. 거죠. 이건 무슨 알테온이 치고 올라왔다. 알테오젠을 한번 보고 가죠.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로 등극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뭐가 에코프로를 밀어냈냐면 바이오가 밀어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야 되고 이 차트를 이 시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알테오젠도 보면 큰 시세 이후에 조정 들어오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부자빠가 관심을 갖고 좀 매집했었는데 배터리도 이렇게 크게 갔다가 조정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때가 매집할 때고 지금은 시세 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이 흥분하지 않았잖아요. 네. 흥분하지 않았다는 건 시세가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네네. 개인들이 감히 접근을 못 하죠. 근데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줄 선도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에코프로고 4위는 HLB입니다. HLB를 보면은 장 분석이 잘 안 돼요. 적자투성이고.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욕먹어요. 실적이 나쁘다고.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블룸버그에 들어가 보면 네. 외국의 유명한 펀드들이 샀습니다. 아, 이거 이게 HLB 요요? 블룸버그를 봐야 돼요. 네네. 블룸버그 정보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네네. 전문가들도 블룸버그 정보를 봐야 외국계 얼마나 큰 펀드들이 네, 사는 네. 걸 봐야죠. 네. 저는 그런 거를 이 블룸버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2년 계약해야 돼요. 한 달 계약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2년에 8천만 원이고 한 달에 350만 원 꼴인데 2년에 8천만 원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바닥 3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했었는데 야.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4위가 바이오다. 그러네요. 그죠? 2등도 바이오. 네. 거래소하고 뭔가 좀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결이 비슷한 뭐가 비슷하네요.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6위입니다. 뭡니까? 이것도 제약이네요. 그죠? 바이오. 네. 예. 그럼 시장은 뭘로 가고 있어? 바이오로 가고 바이오로 있어요.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7위가 니가캠. 그것도 바이오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AI 하고 있는 사람들 AI 점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AI 점으로 가는 거를 내가 이따 보여줄게. 네네. 그럼 바이오들이 새싹이 나고 있는데 새로운 애들이 올라오면 다들 경계인 눈으로 바라보죠. 배터리 처음에 갈 때 다들 경계인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네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할 때 사람들이 너무 올라서 네 맞아요. 안 쳐다봤고 자 보면 니에칸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HLB가 좀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11위고 9위에 휴젤이 있어 휴젤. 네. 바이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뭐예요? 점령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했다. 돌파했네요. 네.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정고점 돌파했냐 못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점령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이 더 심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코스닥에 로봇이 하나 있죠. 로봇, 네네. 로봇이 레인보우
네. 네임보우 하나 보고 갈까? 이것도 무서워서 못 살 걸요. 네임보우도 아주 이번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왔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좀 한번 사봤어요. 이런 데 사봐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서 째려보고 있다가 이거 개인이 못 사요. 이거 비싸서. 많이 저 밑에 보면 17,000원인데 그렇죠. 이거 네. 20만 원 돈 가면 누가 삽니까? 그렇죠. 안 사요. 이거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시국관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가상 연필로라도 사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은 바이오가 점령했다. 네. 이따가 이제 월가를 한번 가볼 건데 월가에 가보면 거기도 오늘 이 방송 들은 분들은 정말 축복이네. 시총 상위주 분석하실 때 3번 이상 바닥 잡을 때 접근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3번 이상 바닥 잡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바닥의 기준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시세가 크게 난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네네. 그게 다 2007년 원 고점이잖아. 그런 것들 고점에서 개인들이 너무 좋아했어. 아주 저 배터리 좋아도 좋아했어. 그 다음에 카카오 좋아도 좋아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런 종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자고. 이게 굉장히 공부 자료인데 네. 지금은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바닥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2007년 상투 쳤는데요. 네. 공통점입니다. 2007년 상투 친 게 포스코도 상투였죠. 네. 조선주도 여기서 상투죠. 네, 네. 화학주도 여기서 상투였죠. 네. 여기서 상투 친 게 많아요. 건설주 상투 쳤죠. 네. 그런데 이게 바닥을 치는데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얘는 외바닥이에요. 이건 쌍바닥이 아니고 외바닥이죠. 바닥이 오는데 14만 원에서 2,100원까지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 시세를 내고 나면 오래 기다려라. 두 가지가 있죠. 지금 가격으로 조정을 받았죠. 14만 6천 원에서 2,100원까지 왔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기간이 걸렸죠. 2007년부터 2000년 바닥을 잡았으니까 13년 걸렸죠. 바닥에 오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기다려야 돼. 큰 시세 난 것들은.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이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조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좋아 보이지만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독한 시세를 놨던 것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고점 치면 고생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바닥 아까 이제 바닥이 3번 쓰리 바닥 할 건데 네네. 첫 번째로 니몬사 때 외바닥을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7년에 고점을 쳤죠. 네네. 그런데 2008년에 NC소프트는 대바닥을 칩니다. 2만 원에. 네네. 그리고 100만 원까지 가죠. 네네. 그러면 어떤 애들은 고점 치는데 어떤 애들은 바닥을 칩니다. 네네.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시세 많이 난 애들 고점 치고 네. 밑에서 새로운 애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디선가 새로운 강세 종목이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시장은 싼 주식을 비싸게 올려서 팔아먹는 장터야. 누가? 큰 손이.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버핏도 말해요. 2불짜리 페트로 차이나 사가지고 중국에서 네. 20불 갈 때 다 때리고 이번에는 애플을 팔더만. 그러니까 쌀 때서 비싸지면요. 다 파는 거예요. 그게 큰 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딴 거 보지 말고 가격을 봐야 되면 그지? 그러니까 이 NC소프트도 2만 원대 여기 2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이게 큰 시세 나고 100만 원 가고 지금 고꾸라져 가지고 20만 원도 깨졌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세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외바닥이고요. 이 중간에는 쌍바닥이 나왔죠. 근데 큰 바닥을 치면은 한 10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NC소프트는 큰 시세가 나고 100만 원에서 또 20만 원씩 깨졌으니까 시세란 참 재밌죠. 네. 그래서 버핏이 뭐 장기 투자한다고 뭐 영원히 들고 간다고요?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잘 파셔 그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가서 지금 미국 돈을 따오겠다고 지금 갔잖아요. 미국에 워런 버핏하고 싸우러 가신 겁니다. 그쵸. 워런 버핏과 같이 큰 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소문 안 난 분들. 그런 분들과 우리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그 미국 돈 따기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다음 이제 다중바닥. 아까 3번 바닥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건 고려아연 같은 거는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바닥을
여러 번 쳤어요. 네네. 근데 90년대 이게 노무라 증권의 한국 그 펀드 매니저가 내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롯데 호텔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가면 거기 놀러 가면은 그분이 초밥을 사줬는데 네. 화초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런 지금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고 이런 그릇에다 밥을 넣고 회덮밥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화초밥이 네네. 그 있었어요. 그걸 사줘서 참 잘 먹었더니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90년대 나는 지금 미국으로 고려아연을 팔러 간다고.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노무라 증권에 계셨댔으니까 네네. 노무라 증권에서 이 고려아연을 펀드 매니저한테 팔았죠. 근데 이 당시 펀드 매니저들이 이 골장에서 담은 거 보세요.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번 사면 좋은 주식들은 아주 오래 가지고 가는 거죠. 고려아연 같이 다중바닥 잡는 거, 네네. 장이 어려울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시총 상위 종목이 2번도 될 수 있고 네. 3번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 하나 더 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는 다중바닥에서 3바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포스코도 2007년에 고점을 쳤단 말이에요. NC소프트는 바닥을 잡았고 현대차도 여기서 바닥을 잡았는데 얘는 고점을 쳐가지고 그러네. 여기 보면 약 15만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세요. 카카오가 많이 빠졌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욕백은 작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의 원리를 공부해야 돼. 시세의 원리를 모르면 자꾸 앞에 있는 그림이 이쁜 거 있죠. 추억이 있잖아. 지금 추억이 많은 게 배터리에 대한 추억들이 많아. 카카오에 대한 추억도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많냐 지금.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싸다고 자꾸 사는데 테슬라 조심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세가 큰 시세 나고 개미들에게 분양을 하면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 막차를 분양을 했는데 서미가를 팔았는데 도매상들이 그걸 살 일이 없죠. 이렇게 싸질 때 도매상이 사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까지 땡겨서 배터리라는 테마를 얻고서 또 갔잖아요.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큰 시세가 나고 나면 바닥을 한 번에 잡는 거예요. NC소프트는 한 번에 바닥을 잡았지만 얘는 3번을 잡더라. 우량주들은 되게 다중바닥을 하고요. 네네. 좀 중소형주들은 외봉으로 쫙 빼. 아주 완전히 갈라가지고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막 2만 원까지 10배 이상 빼가지고 쫙 가는 거죠. 근데 우량주들은 대개 조정을 하는 거 보면 75% 80% 빠지더라고. 네네. 그렇게 하고 가는데 바닥을 밖에서 이게 뭐야? 저기 샀던 개미들 여기에 ELS 있었지, 펀드 있었지, 중국 펀드도 있었죠, 그죠? 네네. 그 펀드에 샀던 사람들, 펀드 매니저가 담았던 것들을 다 토해놔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서 눌러서 또 다른 것들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 쪽으로 다 이사 가고 나면 얘들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 잡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이 걸린다. 다중바닥을 기다려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네네. 그죠?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둘 다 하실 것 같은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미국 주식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좋게 보이는 종목은 네. 반도체 인버스, 네. 엔비디아 인버스가 아주 좋아 보여. 먹음직스럽게 보여. 시세의 원리를 보면 그거 잘 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많이 샀다고 신문에 났어요, 안 났어요? 낮죠. 개미 1등 샀다고. 네, 계속 테슬라 1등 사고 어떻게 맞습니다. 됐어요? 모든 주식은 마지막 살 사람들, 개인 투자가 많이 샀다고 뉴스고 나면 그거 상투일 확률이 90%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몰려가서 그렇게 좋으면 그러면 나는 인버스 사는 게 낫겠네. 그냥 내 생각이 아니야. 네네. 미국에 있는 큰 펀드들은 어떻게 네네네. 생각해? 볼 거 없이 공매도 우리나라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공매도 얼마나 잘 때리는데 네네. 카카오 같은 거 상승 쳤을 때 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 다 때리고 외국계 펀드 매니저 다 때린 건데 공매도.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 올려먹고 그 농숏이잖아 농숏. 네네. 올려도 먹고 내려도 먹고 하는 네네. 것에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는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네네. 그다음 미국에서도 바이오 네네.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가치주. 네네. 미국의 가치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주를 봐야죠. 개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이제는 지쳤다. 네. 더 이상 상승 요령이 많지 않다. 가더라도 네네. 먹을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반도체 전체의 업황은 이걸로 봐야 되거든. 그럼 이게 닷컴 버블 때 한번 세게 나왔다가 리먼 사태 때 아까 포스코,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투 칠 때 페트로 차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누가 팔았어? 버핏이 팔았잖아요. 네네. 포스코도 버핏이 팔았고요. 그리고 바닥 잡은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버핏 선생님께서는 반도체를 안 사셨죠. 그죠? 네. 그렇지만 거기부터 바닥을 쳐서 지금까지 반도체가 몇 년을 오고 있어요. 16년간을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16년을 올라가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진작 안 사고 이제 사냐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게 시세의 원리 아니에요? 네네.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가 몰려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왜 쌀 때 못 사도 출발할 때 여기 조금 더 출발했을 때 요쯤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쯤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근데 원래 큰 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손 중에 박영욱 씨라고 슈퍼겜에 있는데 네네. 그분요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분응선 8분응선 가면 나오세요. 70% 80% 먹으면 됐지 뭐 큰 돈이니까.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70% 80% 많이 올라가는데 꼭대기에서 다 꼭 잡니다. 카카오도 그랬고 전부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게 블룸버그에서 좀 본 건데 이거 보면 좀 과열됐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도체 3배짜리잖아요. 네. 지난번에 2001년의 고점에서도 보면 3배짜리가 여기서 굉장히 몰려서 그 개인 투자가들. 그때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완전히 막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74불에서 10불이 깨졌었다고. 네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지금서 이걸 많이 개인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배짜리랑 수수료를 죽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면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네네. ETF는 전고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못했네요. 네.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게 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번에 아주 지게도 터졌다가 반등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런 이런 반도체 ETF 위험하다. 그러면은 인버스는 보면 어느 인버스 반도체 인버스는 완전히 네네. 바닥권에 와 있고 지난번에 반등했다가 이번에 전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인버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네.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네. 그러면 월가에 있는 그 큰 손들은 개인 투자가 롱으로 많이 사면 이거 공격하지 사겠네요.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또 선물 있잖아요. 네네. 선물에 공격할 수 있죠.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반도체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게 벌써 7월에 실패했어요. 6월에 고점을 잡았어요. 사실은 엔비디아 고점은 6월입니다. 6월에 고점을 잡아서 얻어맞았는데 전고점 넘어가다 실패해서 재개 맞아서 8월 5일 날 고점 잡고 반등 나오는데 전고점 또 못 넘죠. 요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저께 양선 날이 인버스를 사볼 수 있는 날이죠. 왜냐 이제 힘을 잃은 거야. 엔비디아 옛날 같은 힘이 안 해. 그리고 이 힘은 엔비디아의 주식은 이건 미친 주식이야. 100년 역사에도 앞으로 이런 주식 보기 힘들어.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야 닷컴버블 같이 마지막 시세에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의 개미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였어. 그래서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네. 그래서 미국장의 힘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힘이 저물어 갈 것이다. 미국장이 저물어 갈 것이야. 내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가치주 코카콜라도 신고가 났어요. 네. 물론 이제 IT에서도 메타가 신고가 났지만 나머지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엔비디아도 숏이 있죠. 이거 이 엔비디아 이제 인버스가 이제 여기 바닥권에 있는데 엔비디아를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차라리 엔비디아를 이제 조심해야죠. 네.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다면 이 인버스를 앞으로 두고 봐야지 어떻게 변할지를. 그죠? 가격대는 많이 싸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연필로만 사보세요. 네. 사라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국장의 52주 신고가 일치일치 난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전체적으로 뽑아봤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에서도 봤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땠어요? 지금 메타가 신고가 났어요. 네. 시가총액 6위입니다. 8위에 제약 112. 네네. 얘가 지금 신고가 났으니까 얘 바이오죠. 네. 그 다음에 11위가 지금 금융이 올라왔어요. JP 모건이
신고가 났죠. 신고가네요. 그러면 네, 네. 금융이죠. 우리나라도 금융이 좋죠. 네, 네. 그다음에 피지 요것이 생필품이죠. 네, 생필품. 근데 네. 같이 주죠 이거. 네, 같이 주네요. 그다음에 제약도 있네요. ABB가 ABB, 제약이죠. 네, 네. 그다음에 코카콜라 식품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통신 네. T-모바일이 지금 이게 신고가 나고 있고요. 반도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신고가 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끄럽지 않았던 반도체들이 올라오고 있어. 그다음에 담배, 담배가. 그죠? 의료 장비 이거 헬스죠. 네. 헬스케어, 보험, 네. 의료. 그다음에 REGN도 이것도 뭐야? 네. 제약바이오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의료기기. 네. 이거 다 전체로 봤을 때 어때요? 미국의 장도 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돋보이는 게 헬스케어잖아요. 그지? 네. 우리나라와 같이 제약바이오가 돋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 금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금액들은 주식 공부할 때 블룸버그 정보를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애들을 이제 월가를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당했잖아요. 네. 월가를 쳐들어가려면은 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어요. 블룸버그 대학에서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 가르치는 대학에 애들을 보내갖고 네. 금융을 좀 공부시켜가지고 우리가 뭐 조선도 뺏어오고 철강도 뺏어오고 그죠? 네. 네. 뭐든지 세계적인 거죠. 엔터테인먼트, K-팝, K-푸드 지금도 뭐 미국 사람들 배고프면 K-푸드 먹는다고 하잖아요. K-금융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을 어디를 보내야 돼. 블룸버그를 가르쳐서 블룸버그를 쳐들어가야죠. 월가를 쳐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젊은 애들은 금융에 대한 공부하고 월가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네, 네. 블룸버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인 게 코카콜라 같은 게 같이 주잖아. 네.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가는 것도 좋은데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건 뭐야?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사요.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는 없을걸? 왜 지가 추천하는 게 좋다고 떠들지. 버크셔 해서웨이 추천하는 게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가치주 지금 성장주에 너무 취해 있는데 가치주 전문가를 전 추천합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 최준철 씨 VIP 자산운용 자산 유튜브가 있어요. 네네, 최준철 씨 네네, 있습니다. VIP TV라고 네네, 있어요. 네. 그런 강의를 요새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종태라는 네네. 타이거자 나오셨다 맞다. 네. 신용 그게 네. 타이거 네. 자산운용에서 이따가 지금 나오셨더라고요. 오종태라는 분이 두 분이 네. 있어요. 네네. 비트코인을 만지는 분이 계시고요. 비트코인을 하시는 오종태 씨가 있고 네네. 주식하시는 오종태 맞습니다. 씨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요. 난 추천 안 해. 타이거 자산에 계시던 오종태 씨 네네네. 유튜브를 네네.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좋아요. 그래도 착한 부자 아빠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이 다른 유튜브 추천하고. 그러네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리고 버크셔에서 이를 추천하고 그죠? 네네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개인 투자가 미국 가서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 네네. 그 돈이 어떤 돈이고 전세에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또 AI 미국 반도체 ETF 막 이런 거 이거 참 내가 보기엔 너무 위험한 거 지금 할머니들이 말이야 지금 노후 자금을 갖다 다 거기다 쓸어놓고 이제 노후에 고생할 테니까 금융시장에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금융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 공부 안 하면 좋은 방법은 돈 벌고 있는 워런 버핏 뒷다리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 미국 주식 가치주 에너지 바이오 말씀하신 것 중에 에너지가 최근에 그 워렌 버핏 후계자로 점 찍은 친구 이제 워렌 버핏 다음 타자 워렌 버핏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로 점 찍은 그 친구가 에너지 주식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버핏이 많이 밀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니까 참신한 것 뭐 같습니다. 예. 쉐브론하고 옥시덴탈 예, 맞아요. 이런 네. 거 사시고 또 네, 새로운 거 또 하나 사신다던데 네. 그게 이제 결국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나 금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 돈을 너무 찍었잖아. 네네. 화폐 가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원자재가 올라가는 그럼 여러분 잘 들어 2007년 장 꼭대기에 2000년 초부터 2007년까지 올라간 장이 무슨 장이냐 원자재 장이잖아. 네네네. 원자재 실어내는 배도 갖고 그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철강도 갖고 네네. 그때는 원자재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자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조정받았어 원자재가 아주 오래오래 조정받았잖아. 네.
다들 원자재. 그러니까 거기서 선도도로 가고 있는 게 금이 가고 있고 네. 구리가 좀 가고 있습니다. 구리가 좋죠. 운도 네. 좀 가고 있고.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철강도 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원자재 시장이 다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브라질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중국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바닥은 망한다고 할 때 오더라. 네, 네. 중국이 망한다고 그러면 중국 바닥이 오는 겁니다. 바닥은 망한다고 할 때예요. 네. 석유 바닥이 어쨌습니까? 마이너스. 네, 네, 그렇죠. 석유 네. 최초로 진짜. 석유가 네. 바닥 칠 때 2000년에 선물이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네. 세상에 참 그럴 때까지 다 갔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애플,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사례를 말씀하실 때 세력들은 주가 올리면서 판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애플이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팔았다고 발표 나온 데가 여기거든요. 작년 연말에 좀 팔았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에 또 이제 팔았다가 나온 게 여기잖아요. 네, 네. 근데 팔기도 많이 팔았는데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자,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백날에도 주가를 올리지 못해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느냐? 오늘 낮에 아무리 팔아도 소용없어요. 종가에 조금만 사면 올라가. 종가에 파는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냥 조금만 올려 사면 돼. 문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일도 조금만 올리면 돼. 많이 올릴 거 없어. 조금씩만 올리면 돼. 그래서 종가를 관리하는 게 바로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가에 더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 값을 올리는 것이 세력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보면 월봉으로 뭐 수십 년간 누군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안 가는 것들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는 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엔비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력이 있는데 그게 언제 왔냐? 미국장에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거리가 올라왔죠. 그죠? 네, 네. 이 시간 동안에 마지막 국면에 막 불꽃다리가 낸 거죠. 그럼 뭐죠? 시세는 마지막에 불꽃이 잘 난단 말이야. 네, 네. 시세가 마지막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10년 넘게 막 봤잖아. 올라가는 거라는. 네, 네.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야 돼. 노래를 하고 있잖아. 머지않아 장이 바뀔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개막원도 그래도 지붕 만들고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테슬라는 보니까 망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끄러웠고요. 또 못 갔던 애들이 가겠죠. 가치주나 이런 애들 가면 미국장이 아무래도 못 간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미국장에 돈이 너무 많아. 네. 그 돈 때문에 또 못 간 종목들이 가치주들이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애플 일봉에 봐서도 애플 하나만 봐도 세력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이건 뭐냐? 종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종가 관리만 하면 돼. 낮에 아무리 요거다도. 종가 관리 누가 해? 물건 많이 가진 놈이 제 물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줄 거 아니에요. 오늘 올려줘야 내일 또 사거든. 그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신고가만 하면 인간들은 헬렐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팔면서도 신고가 내고 52 신고가를 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주가는 세력이 팔고 세력이 올린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애플 그렇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포스코보다 설명할까요? 포스코도 이게 세력이 상장해가지고 이게 92년도에 아주 우리나라 장 어려웠어요. 정말 92년도에 장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근데 거기서 바닥을 치는데 대중국 수교잖아요. 중국 수교한다니 거기부터 올라가는데 14,700원짜리가 76만 원까지 올라갈 때 세력이 관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관리를 했다. 이렇게 월봉상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주가가 40년 동안 올라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물론 실적도 받침이 됐지만 영업이익이 받침이 됐지만 주가는 관리를 했다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세력이 개입 안 된 종목이죠.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지독하게 땡겨 먹었지만 잘 보세요. 고점을 치고 나서 보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여기 아니에요. 2001년 그 하반기 때 그죠? 네. 엄청 싸고 테슬라미라고 막 테슬라를 신처럼 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막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테슬라 주식 우리나라 개미들이 많이 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셨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잘 보면 고점을 못 넘기고 이렇게 들랑달랑하면 요 모습을 잘 봐셔야 돼요. 요 모습이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 모습이 나오면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 3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누가 팔았어요? 앨런 머스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 누가 팔았어요? 테슬라 팔잖아요. 2007년에 페트로차이나 이따 보겠지만 버핏이 팔았어요. 우리나라 포스코도 2007년에 워런 버핏이 팔았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 장도 박살났어요. 버핏이 팔면 그 장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테슬라도 보면 너무 개인 투자이 몰려 있을 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가 몰려 있을 때 여기 잘 보란 말이에요. 이제 고점 돌파 못하고 찌빗찌빗하면 여러분 엔비디아들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 돌파 못하면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떠난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큰 펀드 매니저들이 듀켄이나 이런 사람들 다 팔았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김단태라는 그 유튜브 있어요. 그 사람이 월가의 큰 손들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도하는 걸 다 조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돈을 잃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에서 돈 무지하게 잃었어요 지금. 그죠?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테슬라도 414불 찍었을 때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많이 빠졌다고 이거 먹으러 다니면 안 된다고. 네. 또 물리잖아요. 네. 많이 빠졌다고 바닥 잡으면 안 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큰 시세가 나고 개미가 집단화가 일어나면 아주 오래 조정받는다. 그럼 테슬라 같은 거는 아주 오래 조정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핏이 팔았다고 올해 8월 24일 날 8월 4일 날 기사 났죠. 애플 절반 매도에 377조 실탄 마련 버크셔에서. 그러니까 애플을 앞으로 이제 안 만지는 게 좋죠. 올라가면 더 팔겠죠. 그죠? 그러다 올리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 요거 보면 22년 12월경에 뭐 어떻게 4조 넘게 팔았죠. 테슬라 팔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400불 때 팔고 나서 지금 아작나고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만큼 자기 그러면 결론을 뻔해. 올린 놈 누구냐? 많이 가진 놈이 올려. 그잖아요. 그게 큰 손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냥 많이 가진 놈이. 꼭대기에서 누가 팔아? 큰 손이 팔아. 테슬라도 보면 고점에서 판 자리가 이 자리라고. 여기 보면 이게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이렇게 긴 게 안 나오더라고. 블룸버그 차트에서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 고점에서 쭉 파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팔았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도 얼마 전에 팔았다고 이게 기사 난 거잖아요. 엔비디아 경영자 이거 팔고 여기 4,400원어치 팔았잖아요. 세상에 불공평해 폭락 직전 엔비디아 팔았다. 그러니까 제 주식 제일 잘하는 놈이 그렇죠. 대주주지. 그러면 이 주식을 끌어오는 놈 누구요? 대주주야, 대주주. 그놈이라고 모든 주식의 주인은 야, 상장을 왜 합니까? 좋은 거 상장 안 해. 혼자 자기가 배당 다 먹으면 되지, 그지? 상장하고 눈 먼 돈 갖다 써서 그놈을 기업해가지고 많이 올리면 또 그놈 주가 팔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가를 핸들링하는 거는 정지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누가 주가를 올렸어요? 큰 손이 올렸죠. 큰 손이 누군가요? 그 주식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놈이 누굴 거냐 말이야, 그지? 대주주. 자, 이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고점 누가 팔았어요? 그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의심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25일 한국에 온다. 이게 2007년 기사야. 한국에 온다. 그때 와서 버핏이 한국 주식 좋다고 얘기하고 한국 주식 아작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011년에도 한국 방문. 다 보면 포스코가 방문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워런 버핏이 와서 한국에 믿을 만한 게 버핏이 포스코지. 자기 주식 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큰 돈을 드는 분이 헛소리잖아, 헛소리. 그 사람 말 다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하는 소리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죠? 버핏도 여기서 팔고 아주 한만원 세원 주고 했죠. 그러면 버핏이 팔고 나면 그 나라가 위험해. 그 주식도 위험하지만 그 나라도 위험해. 그러면
미국이 지금 2008년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16년간 10년간 넘게 랠리를 했고 다들 미쳐버렸는데 그 장이 영원히 갑니까? 조정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7년에 페트로 차이나 지분 이단 매각. 법구사회에서는 지난 30일 기준으로 페트로 차이나를 팔아버렸다 이거죠. 버핏이 700% 쪽박난 페트로 차이나. 그때 우리가 산 게 뭐 중국 본토였잖아. 2007년에. 네. 봉주루 차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누구한테 그때 돈 잃었어? 버핏한테 잃은 거예요. 우리가 산 중국 본토에 들어간 대장주 시가총 1위 종목을 버핏이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펀드에 들어갔던 돈 잃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누구요? 버핏이 큰 손이요. 월가의 큰 손들이 중국도 해먹었고 그 페트로 차이나도 이 바닥에서 1, 2불 할 때 버핏이 사가지고 여기 20불 찍고 나니까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보면은 앞 시세가 끝난 후 뒷시세 먹으러 가지 마라. 앞에서 버핏이 때리려고 뒷대에서 먹으려고 하지 마. 한만 원 세월 흘러내려서 2불까지 빠지잖아. 20불짜리가 2불까지 빠지니까 뒷구녕에서 앞에 보면서 저거 옛날에 버핏이 샀던 주식이야. 버핏이 샀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 시세 끝난 뒷시세 먹으러 가지 마라. 이 모습은 2차 전지의 모습과 같다. 2차 전지 뒤에서 먹으려고 이제 가지 마라. 반등은 나오더라도 그 시세가 맛있지는 않다.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시세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을 거다. 노래로 표현하면 아무리 기다려봐도 걘 정고점 안 가. 그죠?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치세에서 자꾸 앞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화려한 시세나고 거기 좋은 얘기 들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야. 닷컴 버블 때 거기 닷컴 버블의 제주들 인터넷 관련주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그때 닷컴 버블의 대장주를 한 번 보고 가는 것도 좋겠죠. 아직까지도 본전에 안 왔어. 이게 닷컴 버블의 주인공이야. 항콩과 솔본 이런 것들이죠. 휴맥스. 이 모습은 엔비디아 모습과 너무 흡사해. 확 땡긴 모습이 네, 네. 급등을 시키는데 사실은 닷컴 버블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미 90년대 다 한참 한국먹거든. 한국에 막 탕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먹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요 정고점 돌파 실패하니까 이게 그 뒤로 29만 원이 오질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얼마나 단타를 쳤는지 몰라요. 옛날에 추억이 있어가지고 닷컴 버블이 많이 빠졌잖아. 많이 빠지긴 개뿔. 많이 빠진 거 진짜 위험한 거야. 여기까지 아직 안 오고 있잖아. 1,500원까지 빠졌어. 29만 원짜리가. 그러더니 요새 조금 반등 나오는데 아직도 한껏 노래하지 마세요. 월봉으로 봐야 되겠다. 너무 길어서. 아직도 본전이 안 왔어. 20년에 상투 쳤는데 아직도 24년이 됐는데 본전이 안 왔어. 그래서 한번 써먹고 너무나 개인이 몰렸던 거. 제일 중요한 게 그래. 개미들이 집단화가 이루어졌던 것. 튤립 버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투기의 역사라는 책, 버블의 역사라는 책, 튤립 버블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되고 닷컴 버블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닷컴 버블의 주역을 했던 주인공 했던 애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사놓고 이제 올라가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래 있잖아요. 김범수의 노래인가. 아무리 기다려봐라 걘 안 올라가. 그렇지. 원래는 안 와죠. 걔를 기다려도 안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독한 시대를 내먹었던 개인들이 몰빵 쳤던 종목들, 개인들이 열광했던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